자, 이번 영상은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 코나 전기차입니다. 시승을 해보면서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정말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냥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코나가 무슨 5천만 원이 넘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배터리랑 뭐 모터, 이런 인버터, 감속기 갖가지 부품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팩의 가격이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다 라고 하더라도 롱레인지 기준으로 64.8kWh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1kW 시당의 가격을 산정을 해봐도 내연기관 코나와의 가격 차이가 딱 배터리 가격 차이만큼 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물론 내연기관 코나가 좀 비싸졌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타보시면 어떤 감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고급감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급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최대한 좀 넣으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가격 상승은 충분히 감안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 코나 일렉트릭도 4,400만 원대,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보조금 받기 전에 이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보조금 서울시 기준으로 뭐 850만 원 정도 받으면 3,600만 원대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거죠. 무조건 인스퍼레이션이 아니라 옵션도 타협을 좀 보고 트림도 타협을 좀 보면 3천만 원대에 구입 가능하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옵션이 좋은 건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알지만 우리 주머니 사정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에 들어가 있는 이런 편의 장비라든지 공간의 활용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가격 경쟁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코나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첫 번째로는 크기예요. 차량의 길이, 전장은 175mm 늘어났고요. 휠 베이스는 6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높이, 전고는 20mm가 늘어나서 단점이다라고 느끼셨던 공간 거주성이나 트렁크 용량, 이런 것들을 크게 개선했다는 게 하나의 다른 점이고요.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로 뒷좌석이 넓어졌죠. 키가 크신 분들이 코나 뒷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이 늘어난 숄더룸, 레그룸, 헤드룸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장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내연기관 모델하고 이 전기차 모델하고 바닥의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선은 운전석에 발이 위치하는 곳에 높이를 좀 낮춰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으로 앉는다고 하더라도 내연기관 모델과 이 전기차 모델의 이질감 없이 바닥 높이를 구성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터리 팩의 두께도 줄이고 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프레임을 얇게 개발해서 이 시트의 쿠션 및 시트 포지션을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회생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사용하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감속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산차는 굉장히 많은 단계의 회생제동을 지원을 합니다. 현재 이렇게 계기판에 보시듯이 0단계, 그리고 운전자 기준으로 왼쪽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면 1단계, 2단계, 3단계, 맥스, 이건 I 페달 모드입니다. 엑셀을 밟을 때 가속하고 엑셀을 떼면 우리가 흔히 내연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나면서 충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다 떼면 브레이크를 좀 꾹 밟은 것처럼 주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쾌하실 수 있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I 페달 모드, 흔히 말해 원 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하면서 배터리의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행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주행 거리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I 페달 모드에서 감속 정도로 한번 볼게요. 지금 101km인데 이 정도로 감속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승차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새 트렌드 자체가 물렁물렁한 승차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보다 배터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감이 드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승차감을 이야기할 때 이 정숙성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잡으려고 하부 부시도 바꾸고 승차감 개선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동에 의한 불쾌감은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급 차들처럼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터널 안에 노면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 양쪽 엉덩이에 그 미세한 차량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터널을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이 창문에서 느껴지는 이 터널의 소음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서 정숙성을 좀 올렸으면 어떨까. 다음은 전기차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전비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368km입니다. 이게 공식 복합 전비가 4.8kWh/km예요. 도심에서는 5.2, 고속도로에서는 4.4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있거든요. 43km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고 2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달리고 있는데 6.2가 나옵니다. 이게 공식 복합 연비보다 여름철에는 무조건 잘 나올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직접 주행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많이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약 한 204마력 정도가 나오죠. 마력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85에서 가속을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그 뻔한 특성상 토크가 바로 뿜어져 나오는데 130이 넘을 때까지 끊임없이 가속을 해주니까 뭐 가속력에 있어서 답답함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편의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면에 비치는 HUD, 요새 국산차 HUD가 수입차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아요. 그리고 순정 내비가 그 어떤 수입차의 내비보다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연동을 하시면 내비를 전혀 보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도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방향 지시 등을 원터치로만 바꿔주시면 우리가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에서만 차가 인식해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구에도 이게 열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충전구가 얼어서 안 열리는 이런 불편함은 개선했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LED 표시등이 있어서 대충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배터리 컨디셔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충전을 하실 때가 되면 배터리를 냉각 혹은 예열을 해서 충전 효율이 최대한 잘 나오도록 차가 알아서 조절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주행 가는 거리랑 요걸 다 계산해 가지고 이제 어디서 충전해야 되는지 최적의 경로도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조도 이 주행 가는 거리랑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충전과 주행 가는 거리를 최적의 효율로 뽑아낼 수 있도록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12.3인치 계기판 OTT 서비스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곧.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1일부터는 이 순정 내비에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안드로이드 오토나 뭐 애플 카플레이 동글 제품을 사지 않아도 이제는 내비게이션에서 OTT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 기능들도 다음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전에 대한 편의 기술은 정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전방 대항차까지도 싹 다 들어갔고, 그리고 배터리가 CATL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게 너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어떤 배터리든 일단 화재 위험성은 다 있는 거고, 어떤 특정한 배터리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디지털 키 2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키 디자인 너무나도 못생긴 이 H 디자인인데요. 뭐 이런 못생긴 키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디지털 키로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무선 OTA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이게 전원이 꺼져 있어도 우리가 주행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무선으로 최신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티브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요건데 제일 강하게 해야 들릴 것 같아서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소리에 표현했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전기차의 인공적인 요 사운드를 다 싫어했었는데 요거는 약간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내외 V2L이 들어가서 캠핑을 하신다든지 상황에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코나 EV 이렇게 짧게 주행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개인적인 의견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시승차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세세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